개인 투자자 수익 대박 작전에서 다루는 내용은 시황 분석과 종목 분석이 자주 혹은 가끔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개수작에서 다룬 모든 정보는 무단으로 재배포할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내용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거. 그냥 한 번에 가. 확실히 자기 목소리 들어보면 나 뜨겁더라. 좀 어색하죠, 그죠? 네. 나만 어색한가? 아니, 아, 내 그래? 목소리는 뭐 얘기하면은 다 묻혀. 특히 대건이 형이랑 저랑 이제 얘기를 할 때마다 막 주고받잖아요. 같이 동시에 얘기하면은 제 목소리는 쑥 사라져. 내 목소리 족같아서 그런 거야. 내 목소리가 딱 중저음으로 딱 깔려 들어가는 게 굉장히 또 고급스럽고 품격 있지 않아? 아, 그래? 오늘 시작과 동시부터 디스 들어오는데 이거. 미쳐버리겠다, 이거. 아니, 그나저나 뭐 이렇게 언론사들이 이렇게 기사도 좀 내주고 그래가지고. 지금 많이 저희 방송을 스포라이트를 많이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건 좋은데 네. 내게 다 묻혔어. 뭐가 묻혀요? 나 원래 이제 나 이름 치면 뭐 이거저거 방송 활동들 나오는데 네. 아니 개판으로 다 묻혔어요 지금 포털 사이트에. 아니, 근데 이거는 형님뿐만 아니라, 나도 그래. 대권이 형, 그리고 하 팀장님, 그리고 저까지 다 밀려버렸어요. 아마 양 대표 지난주 거 수상한 거 그 기사도 묻혀버렸을걸? 그거 묻혔죠. 벌써 지금 우리 개수작만 관련된 기사만 거의 30건이 넘게 터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나저나 근데 우리는 왜 코미디 부분에서 상의를 하고 있나? 우리 코미디 아닌데, 어? 우리가 원래 사실 예전에도 마찬가지, 예전에 우리가 하던 방송에서도 우리 원래 금융 부분 일이야? 아니요, 금융 부분에서는 원래 1등이었는데 이게 이제 카테고리가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저희 이게 메인 카테고리가 이게 금융 쪽이 아니라 코미디로 잡혀 있어요. 이렇게 산티로 가면 안 되는데. 내 이럴 줄 알았다. 내 이럴 줄 알았어. 맨날 묻히는 거죠, 뭐.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제 1회 방송하고 생각보다 반응이 뜨거워서 예, 청취자분들께 참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역시 안티가 걸리는 걸 보니까 제대로 하고 있구나. 근데 안티를 먹고 사는 거거든. 근데 진짜 이런 거 있어요. 물론 저놈들이 도대체 뭐하러 다시 방송을 시작을 하냐. 무슨 개수작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저희를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대로 말하면은 저희 개수작 부리려고 나온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하창봉 팀장님이나 우리 하창봉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증권TV에서 모셔가려고 하는 분 중에 한 명이시잖아요. 아유, 또 선우용료지, 선우용. 네. 증권방송의 선우용료. 많이 잘렸다니까요. 네. 근데 실제로 증권 채널 들어오면은 안 나오는 채널이 없잖아요. 그치. 틀 때마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다 아실 분들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이름만 되면 다 아는 뭐 D증권사, H증권사, L증권사, 지금은 이제 뭐 포스원 이제 운영팀장으로 역임하면서 이제 물린 주식들 또 망가진 주식들 이게 맡기기만 하면 사실 해결사처럼 해결하는 거는 다들 이제 아실 분들은 아실 것이고. 그렇지. 그리고 여기서 맨날 웃고 떠드는 이제 대건이 형. 야, 나는 왜 웃고 떠드는 거야? 제일 프로답지 못하게 생겼지만 실제로 프로 중에 프로.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이제 그리고 뭐 최연소 뭐 팀리더 프로모션이라든지 최연소 세일즈 매니저 프로모션 하면서 현재는 또 수많은 직원들 관리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에이, 야, 방송에서 그런 얘기는 더 크게. 아니, 비서까지도 있어, 비서까지도. 역시 내가 조금 전에 피자를 먹여줬더니 팍팍 띄워주네, 우리 형들. 아니, 직원 40명 데리고 있는 저도 비서가 없는데, 어찌됐든 간에, 일단 뭐 좀 간단히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저희 개수작의, 탄생하기까지 뭐 팀 구성, 그리고 뭐 기획이라든지, 또 뭐 프로모션, 뭐 이런 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는 이 개수작을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사실 저도 많이 했거든요. 그치. 우리가 그때 얘기를 많이 했지. 네. 모여서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가 이걸 왜 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부터 시작해서. 근데 안 그래도 여기저기 우리가 이제 강의 요청도 많이 들어요. 오늘 형 같은 경우는 오늘 또 나도 오늘 3시간짜리 네. 그냥 힘들어. 사실 우리 강의만 띄워도 이 뻘짓하는 것보다는 한 푼이라도 더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지. 그래서 이거 한다고 누가 솔직히 돈을 줘, 휴식 시간이 더 생겨, 더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은 많아지잖아요. 그래도 자기 분야에서 최고이든 최고가 아니든 최선을 다하는 저는 이 두 분을 일단 모셔와서 듣는 사람도 즐겁게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금융 지식을 기부를 하면서 또 이런 게 있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욕이잖아요. 그죠?
개수작. 네. 그러니까 욕부터 배우는 게 원래 사실적인. 개새끼를 제일 먼저 해요. 개새끼. 근데 이것도 주식도 정석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 음지 그리고 먹구름이 물려오는 이런 뒷구녕 세계들. 제가 세운 그 청계리 투자 클럽도 마찬가지로 역발상 투자에 대한 임의로 만들어진 거였거든요. 그래서 교육적인 부분도 거꾸로 악용되는 사례를 우리가 통해서 배운다라면은 오히려 느끼는 것과 또 배움에 대한 의미가 곱배가 되는 게 사실 개수작의 그 방식인 지식기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또 가볍게 이렇게 이제 흘러 들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얘기하는 거 누가 이렇게 뭐 집중해서 막 듣고 하겠어요. 예, 일단은 출퇴근하면서 듣고 이런 뭐 실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걸 이제 들으면서 이런 것도 있었지. 딱 위기의 순간 때 역시 날 지켜준 건 개수작이다. 그렇지. 제가 말한 게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뭐 개소리 하려고 만나는 것도 아니잖아. 네. 재밌게 하고 또 우리도 공부도 많이 하니까. 뭐 안티글들이 나는 아예 아예 안티글을 안 봐서 뭔 글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뭔 개소리를 하든가 말든가 우리는 그냥 우리 개소리 하면 되는 거야. 맞아요. 그렇잖아. 뭐 그러거나 말거나 뭔 상관이야. 응? 그렇지. 우리는 안티를 먹고 사니까.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자기 소개나 해. 자, 지금 저부터 할까요? 왜 맨날 나부터 이거. 제일 어리잖아. 자, 지금 저희 방송이 언론의 모든 언론 매체들이 앞다투어서 저희 개수작 방송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개인 투자 수익 대박 작전 이 개수작을 기획한 이 청개구리 숟가락을 엄청 얹어버리네. 청개구리 투자 클럽 대표 양순모입니다. 아유 참. 양 대표 고생을 많이 했지. 고생 제일 많이 했죠. 돈도 제일 많이 냈고. 오늘 한 2년 만에 주식 여신님을 만났는데 계약하는 첫 마디가 왜 이리 늙으셨어요? 많이 늙었어요. 진짜 늙었대. 나는 몰랐는데 하여튼 늙었대. 근데 문제는 뭐냐? 흰머리라 그럽니다. 염색하랍니다. 흰머리 났어요? 앞에 흰머리 있더라고. 근데 원래 이게 처음부터 염색을 안 하신 머리예요? 염색 안 했지. 염색 안 했는데. 대신 이미 흰머리가 있었을 거라고 예상하는 거야. 그럼 지금. 왜 그래? 전 지금도 흰머리가 나오긴 하거든요. 아 그래? 네. 파마는 하지 말랍니다. 나 파마 하고 싶은데. 그 파마 제가 하고 왔어요. 양 대표는 좀 파마하고 왔더만. 자, 2년 만에 조금 흰머리가 난 상처받은 주식 힐링 전문 배우 포스원 하창보입니다. 네. 심플하잖아. 파마 한번 하세요. 아니야. 옛날에 한번 해봤는데. 내가 볼 때 파마 한번 딱 하는 순간 인생이 엄청 꼬일 것 같아. 자, 그 개수작에서 비로소 승리의 아이콘으로 새롭게 거듭난 AI 생명 강화문점 대표 세일즈 매니저 김집사 김백원입니다. 승리 아이콘이래. 이제 승리 아이콘으로 불러줘도 되는 거 아니야? 네, 시황 분석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개수작을 뜨더라도 주식 이야기는 또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 끝날 때까지 주식 얘기만 하다 끝나. 뭘 안 할 수가 없어. 빨리 해요. 주식 이야기 해야지. 오늘 그래도 코스피가 지난주에 어떤 생각대로 우였던 간에 우리 2000선을 다시 한번 지켜주면서 2008포인트 정도 마감을 했으니까 올해 2014년도 연봉, 발음 잘하면 됩니다. 연봉 연시가가 2013포인트였는데 거의 얼추 다 닿았지 않나 그렇게 좀 보겠고, 내가 딱 차트를 길게 보니까 2010년도 12월 이후에 1985포인트. 최근에 조금 지지받았던 자리인데 여기가 바스트 라인. 가슴 라인입니다. 상상하지 마. 상상하지 마. 상상하지 마. 가슴 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최근에 같은 이야기를 방송에서 많이 하지만은 1985포인트가 유지되면 외국인 매수는 상당히 좀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겠고요. 환율이 최근에 조금 내려가지고 좀 부담이긴 한데 제가 또 아는 양키한테 전화를 때려보니까 양키한테 다 때려봤어요. 로버트 Hello, how about Korea rate 물어봤지. 이거 뭐 지금 영어 안 되시는데 이거. 우리 영어 잘 되는데 우리 목소리가 감겨들어서 그래. 환율 하락이 부담이긴 하지만은 외국인도 어느 정도 환율 하나, 그러니까 원화 강세에 대해서는 되게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환율이 뭐 1,050원 이탈했다고 갑자기 매도로 돌변할 가능성은 조금은 낮다. 좀 그렇게 보겠고요. 자, 업종으로 보면 전차는 역시 마담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한 140만 원, 현대차는 25만 원 정도가 약간은 마담 얼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수익률 게임에서는 별 재미가 없을 것 같고, 코스피에서 제가 조금 재미있게 보는 것은 내가 원래 내수주를 좀 좋아하는데 내가 뭐 외국을 가본 것도 없고 하니까 내수주를 좋아하는데 살아있지 않냐 종목 보는 게. 어디가 살아있어? 나 안 가봤잖아. 배도 안 타봤고 왔으니까 내수지만 좋아하는 거야.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내가 좋아하는 거야. 딱 보니까 아모레 화장품주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보니까 아모레 포스픽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 네, 분할 상장했던 코스맥스도 조금 힘이 좋고 오늘 또 보니까 아마 혼자 사시는 분들 많이 친할 업종 같은데 오뚜기가 오뚜기. 오늘 다시 또 네. 40만 올라가면서 삼성전자 현대차는 조금 지지부진할 수도 내 수준은 좀 올라가더라. 이것이 이제 오늘 이번 주와 다음 주 시향이 될 것 같고요. 패션주가 좀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영업 모형은 좀 좋았습니다만은 네. 패션주는 제가 한마디만 하죠. 날 풀리면 거시기 합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패션주는 보통 이제 겨울에 많이 가니까 여름 옷들은 좀 안 팔리겠죠. 그래서 영업 무역 빼고 나면 저는 조금 그렇다 그렇게 보겠고 철강 화학 기계 최근에 포스코 조금 좋았는데 이거는 중국 지수에 많이 좀 동조가 되죠. 중국 상해 지수가 왔던 간에 2100포인트까지 왔는데 같이 밀려. 오늘도 올랐어요. 이게 중국 상해 지수가 2100포인트가 꺼지게 되면 그 철강주들은 조금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글쎄요 뭐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좀 지켜보겠는데 철강화학주 기계주 덥석 들어가기에는 코스피 2000이라는 포인트에서 그렇게 확신이 없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코스닥 빨리 가죠. 코스닥은 보니까 역시나 지수가 조금 지지부진한데 이유는 셀트리온 시가총 1위부터 해가지고 카지노주하고 서울 반도체 빼고 나면 조금 실적도 좀 부진한 종목들이 많아서 코스닥 지수의 변동성은 조금 낮을 것 같습니다. 또 뭐 코스닥에는 바이오주들이 좀 많은데 바이오주도 비실비실. 네, 바이오주도 좀 실적이 안 좋으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오늘도 이게 뭐라 그러지? 어떤가요? 이게 내 볼 빵빵하게 하는 거? 필러? 네, 뭐 잘 몰라요. 저는 필러 볼 빵빵하게 하는 거. 내가 이렇게 얼굴에 필러만 맞아도 이게 순모처럼 양대표처럼 이렇게 빵빵하게 된다 그러더라고. 많이 드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필러 그게 이제 한 번 하면 계속 해야 된다며. 네. 그래가 계속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만 맞기 시작하면은 유지하려고 계속 맞아야 되겠죠. 그렇지. 예를 들어서 얼굴에 빵빵하게 해놨는데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다뤄가면 그 모습이 추할 거 아니야. 다시 돌아가고 싶어. 아니, 그래서 이제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최근에 바이오주 중에서 뭐 메디톡스 이런 종목들이 네. 조금 힘든 것도 사실은 좀 시장인 코스닥 지수만 맞고 봤을 때는 조금 그렇다 보는 것이고 코스닥 지수가 만약에 550포인트를 내려가면 오늘은 약간 기관이 나왔는데 기관 매물은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뭐 코스닥은 사실 뭐 지수에 베팅하는 종목이 아니니까 네. 각계 전투인데 실적 시즌이니까 조금 더 게릴라적이 조금 심할 것 같고요. 네, 테마 쫓지 말고 실적 나오는 애들로 좀 한정해야 되지 않나 보습니다. 봉 팀장이 얘기하는 거 좀 들어보니까 좀 늙은 것 같다. 뭘 때들 오늘은 정말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왔구만. 자, 저도 이제 좀 디테일하게 한번 가볼게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대로 외국인들이 지켜야 되는 지수대가 있다. 그래서 1970, 1980, 이거 방어 시작할 것이다. 내려오면은 외국인들이 방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결국에는 판을 둔 것이 있다 보니까 남들이 우려하는 조정은 역시나 만기까지 없을 것이다 라는 이런 부분들이 좀 적중이 된 것 같고요. 야, 이번 반기도 외국인이 먹었지. 상방이었지. 네, 이겼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자신있게 배팅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100% 적중됐다라는 거. 이번에 우리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 저녁에 방송을 했으니까 이제 금요일 날이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지수가 1970, 1980포인트에 있는 1977포인트에서 턴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4월 3일 날에 방송했으니까 다음날 1987포인트에서 일단은 시작했고 종가가 1988포인트를 시작했으니까 거의 막 쭉 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이제 7일과 8일 날에 기관 투자들이 이제 지수를 이제 조정을 줘야 된다라는 그 포지션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계속 사대니까 결국엔 기관들이 이해 질세라 1,500억 거래소를 매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8일 날에 기관이 다시 3,300억 선물 매도로 하면서 지수 하락을 계속 유도를 했는데 외국인들이 결국에는 선물 4,700억 그리고 7일부터 8일 동안 기준으로 8,000억 정도 거래소에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방어하면서 결국에는 2,000포인트 안착을 하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더라고요. 큰 싸움에서. 네. 근데 결국에는 오늘 그 싸움이 나왔어요. 외국인들이 2,008포인트 부근에서 여기다가 베팅 물량들을 막 조금조금 모아놨었거든요. 근데 오늘 옵션 만기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충격 없이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도 좀 묶여진 상태에서 끝났는데 바로 이제 이 싸움이 바로 증권과 외국인 투자들이 또 지수 밴드 싸움을 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네. 여기서 더 갈까? 저는 더 갈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는 멈추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이 오늘
포인트 기준을 1990포인트 위로만 마감시키면 됐었고요. 그리고 증권 같은 경우에는 1990포인트 이하로 지수를 만드는 그런 싸움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결국에는 시장 종가가 2008포인트. 외국인들이 결국에는 원하는 지수대에 맞춰놓고 끝이 났다. 결국 외국인들이 승리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이제 얘네들이 싸운 건 알았잖아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긴 것도 알았고 그러면 이제 만기 이후에 후폭풍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그런 싸움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그 새롭게 만들어진 저희 개수작 사이트 이번에 나왔습니다. 여기다가 4월 시황 올려드렸는데요. 올려놨더만. 네. 4월 달 상단은 2050포인트 위로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에 써드리는 내용들이 첫 번째로 거래소의 거래대금이 증가된다. 그럼 결국에는 올해 최악의 거래대금이 평균 이제 뭐 4조 원, 뭐 3조, 2, 3조 때까지 내려갔었는데 이 부분들이 외국인과 프로그램들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의 수급을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결국에는 2000포인트가 강력한 매물대라고 봤다라면은 이제는 그 돈을 쓰면서 지금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지금 프로그램 매수가 15일 동안 약 3조 넘게 들어왔어요. 엄청 들어왔지. 네, 그러니까 지수는 그렇게 큰 변동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밴드 속에서 물량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 포인트가 하나 있고 두 번째가 시장의 주가 상승이 막 올라가는데 신용 상승률이 따라잡았어요. 시장 상승률이 신용장고 상승률을 따라잡아버렸어요. 그러면 신용장고가 이제 결국에는 고점 징후가 발생이 됐다는 것이고 2000포인트를 보통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신용장고가 2000포인트에서 빠져나왔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자금들이 이제 2000포인트 다시 밀리겠구나 생각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데 여기서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로 간다면은 그러면은 또 시장이 밀리면은 이 시장물에 다시 들어올 건데 이 자리를 또 다시 들어와라 하라고 하고 판을 깔아주고 기다리겠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장을 먼저 슈팅을 걸어놓고 외국인들이 시작을 했으면 외국인들이 거의 끝을 보지 않을까. 더 갈 거다 그러면. 네. 결국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오늘, 어제군요. 어제 거래소 거래대금이 4조 7천억. 올해 최고 거래대금이 터졌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제? 네. 나 어제 매매 안 했는데 그렇게 네. 많이 터졌어. 네. 그래서 오늘 포인트를 놓치셨구나. 오늘 4조 1천억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오늘 환율도 1,050원이 깨졌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면요. 환율 1,000원 깨집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양질의 외국인 자금이 원화 채권 쪽으로 유입이 늘어나고 있는 걸 보면요. 구조적으로 원화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놀러 가기 좋겠다 5월달에. 그러니까요. 환율 싸지면. 근데 놀러 가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최근 5년 동안 환율이요. 1,040원을 깬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5년 동안. 근데 이게 깨졌다라는 거. 이 1,050원이 한번 깨졌을 때가요. 2011년도 때 딱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때 지수가 2230포인트. 역사적 신고점이었다는 거. 1월 달인가 그랬지 아마 그때가. 네. 그때가 1, 2월인가. 우리 코스피 사상 처음으로 2230포인트에 대한 신고가를 찍었을 때였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환율이 1,050원이 깨졌는데 지금 지수 위치는 2,000포인트 초반대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놓고 보면요. 지금 코스피 PER 기준을 놓고 보면 전일 기준으로 14.90이에요. 비싸네. 네, 그도 은근히 비싸요. PBR도 1.19예요. 그리고 2011년도 지수가 2230포인트 갔을 때가 PER이 10.19였어요. 그리고 PBR은 1.19. 상황은 개선했는데 시장이 지금 못 간 이유는 첫 번째로 지금 우리나라 그 2000포인트가 강하게 치면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영업이익이 100조가 넘어야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 그 영업이익 자체가 100조가 못 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부진한 모습이 좀 있었지만 일단 돈으로 쏘면서 시장을 올리는 모습이 나타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내일 옵션 만기일이 끝난 직후이기 때문에 내일 가는 방향으로 2, 3일 정도 조정이 나타났으면 2, 3일 정도 조정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상승으로 이어진다 해서 마감이 된다면은 이틀과 3일 정도는 계속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 일단 시장이 밀린다고 하더라도 2050포인트는 볼 것 같다라는 그 시황을 좀 드릴게요. 무슨 시황 분석하는데 이렇게 준비들을 많이 했어. 욕 먹으니까 정신이 번쩍 들지. 야, 오늘 그 쫀주님께서 또 뭘 하시는 겁니까, 이거? 공시. 공시 까발려라 뭐 이런 공시. 거죠. 근데 진짜 공시가 영어로 디스크로즈지, 디스크로즈. 크루즈가 원래 영어 오늘 이렇게 영어를 했어 야, 오늘. 크루즈가 이제 닫는다는 거잖아. 형이 왜 사투리를 냅두고 자꾸 영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흑석동 영어인데. 흑석동 영어.
크로저가 닫는 거니까 디스크로저면 닫은 걸 여는 거네. 그렇죠. 그게 공시네. 네, 알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보면 정식 명칭은 뭐 예를 들어서 기업의 재무 활동이라든지 투자자 등 영업 실정 등을 투자자 등 그렇죠. 네, 이해관계자들한테 알리는 제도. 네, 그렇죠. 그러면서 알리면서 뭐 중요 정보를 공정하게 가격을 형성하게 만든다 이런 내용이네. 공정하게. 공정. 공정이 여기서 왜 들어가? 뭘 개뿔 공정한 가격이야? 뭘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이거 우리가 오늘 작전이 뭐였지? 받은 게 상장 기업들의 꼼수. 은밀하게 위대하게. 네, 은밀하게 위대하게. 존나게 은밀하게 하거든. 이걸 팍 까야 되는 거 아니야? 오늘? 근데 그걸로 인해서 얻는 수익은 또 졸라게 위대해요. 그건 거 그런데 아닙니까? 네? 그 공실의 어떤 그 숨어 있는 뜻을 지나가고 파헤치고 알면은 좀 돈이 되겠지. 아니면 뭐 개뿔 남들의 은밀한 수작에 위대하게 아니라 개 터지겠구만. 그러니까 요즘에 좀 이런 내용도 많잖아요. 통상적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M&A 관련주들 막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렇지. 경영 참여 목적을 공시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일들이 허다하게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른바 이게 바로 슈퍼개미들의 단골 메뉴예요. 뭐가 있지? 그러니까 뭐 첫 번째로 경영 참여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이거예요. 경영 참여를 선언을 하고 단기에 주가를 이제 팔고 나오는 일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이를 통해서 경영권 분쟁을 터뜨려 놓고 보유 목적으로 경영을 참여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만들음으로써 결국에는 주가는 이제 급등이 되고 또 이를 통해서 시세 차익을 해버리고 투자 목적을 단순 투자를 변경하는 사례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여기 경영에 참여하겠다 이러면서 돈을 넣고 들어왔다가 네, 이제 경영 싸움이 붙으면 주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시세 차익이 뭐 주가가 쫙 올라가면 시세 차익 딱 먹어버리고 난 단순히 투자 목적이었다 이렇게 단순 목적으로 변경을 해버린단 말이지.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보통 왜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이 경영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할까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주가의 상태가 만약에 이 회사가 1,000억짜리 회사라고 해봐요. 근데 이 회사의 지금 주가가 시총이 500억밖에 안 돼요. 그럼 요거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그냥 빡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사 매각. 그러면 500억 날로 먹는 500은 날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보통 이제 그래서 경영권을 지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임을 하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공시를 활용해야겠다. 지분 공시를. 지분 공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보통 우리가 일명 이제 5% 룰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5% 룰에서 10%가 10%. 참 점오. 점오다 이거. 점은 50%잖아. 네. 이건 5%. 이건 5%예요. 점 05. 네. 아,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내가 어떤 하나의 주식을 5% 이상 들고 있으면은 예. 대량 보유 상황에 대한 보고 의무를 꼭 공시해야 되는. 5% 사볼 돈이 없어. 상장이 5%. 그러니까 이게 슈퍼 개미들이 아, 단골 그래? 메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사람들이 주식을 5%씩 사 먹을 수는 없지. 5%는 사봤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원래 미국에서 한 1960년도 된 거예요. 아마 그때 처음 시작된 게 이 5% 룰인데 우리 한국에서는 1992년도에 처음 도입됐죠. 네, 처음 도입됐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개별 종목뿐만 아니라 전체 주식 시장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큰 손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를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된 것은 이제 2005년도에 증권거래법을 이제 개정하면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 IMF 이후에. 네, 맞아요. 외국계 헤지 펀드들이 한국 기업의 경영권을 뺏기 위해서 주가를 계속 올려버린 다음에 되팔아버리고 하는 이런 먹튀들, 이거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시행된 거였던 거거든요. 예전에 이제 그 M&A에 대한 뭐 교과서들 정말 많거든요. 예전에 뭐 있었지? 칼 아이칸. 그게 외환은행이 누구였지? 소버린인가? 제일 유명하죠, 거기가. 일단 제일 유명한 건 이제 SK 소버린. 네, 소버린. 그리고 이제 SK텔레콤도 마찬가지로 타이거 펀드. 음. 여러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5%에 대한 일단 룰이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실제로 내가 이것도 공부를 좀 했지만 네. 칼 아이칸 같은 경우에는 그 KTNG 네, 맞아요. 있었잖아요. 실제로 1년 2개월 동안 매매 차익만 1,300억 먹고 튀었더만. 아, 이렇게 튄 애들이요. 칼 아이칸 애들이. 네. 네. 그리고 부럽다. 1년 2개월 만에 거기다가 그 환차익까지 계산하면 실제로 거의 한 1,400억, 1,500억 정도 먹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 기업들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테두리가 있어야 되고 결국에는 외국계 자본금이 우리나라에 그냥 돈으로 밀고 들어와 버리니까 그걸 이제 그렇지. 막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시스템들이 만들어진 건데 이제 이런 법이 새로 생겨 나온 게
법 147조항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 얘기까지 하고 있어 오늘. 네, 경영권 이전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해서 이제 목적을 반드시 네가 제시를 해라. 그래서 만약에 네가 만약에 그 5%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이제 네가 산 목적이 단순 투자냐 아니면은 경영권 참여에 대한 목적으로 네가 하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대부분이 단순 투자라고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단순 투자라고 한 이후에 그 이제 경영 참여 목적 이걸로 이제 바꾸는 경우가 문제가 또 법으로 걸리더라고요. 아, 내가 그러니까 5% 사놓고 이제 단순 투자라고 샀는데 말을 그렇게 빨리 경영 참가 목적으로 못 바꾼다는 네, 거지. 그렇죠. 이제 그런 거는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5% 이상에 대한 내가 주식 소유하고 있으면요. 지금부터 한 단이라도 내가 한 주를 팔고 사더라도 5% 이상 내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무조건 공시를 해야 된다라는. 그렇지. 네. 이런 계속해서 수시로 이제 많은 그 기업들이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나타날 거예요. 5일 내에 계속 얘기해야 돼. 사고 네. 팔 때마다. 네. 그게 계속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5% 지분 공시를 보면은 보통 중간에 이제 비중을 계속 조금씩 파는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한 주씩만 팔더라도 결국에는 계속 공시를 해야 되다 보니까 얘네들 이제 짜증나니까 이제 주식을 이제 팔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5% 미만으로 일단 한번 줄여놔요. 세팅을 하는 거지. 네. 4.99%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은 공시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한 방에 날려버리면 대단한 거 아니야. 원래 그리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딱 한 주만 더 팔아가 4.99로 맞추면 될 거 아니야. 네, 그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5% 지분 공시를 보면은 지분 매각을 하는 뭐 대표도 있고 뭐 임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거의 4% 정도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높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모기업의 주주 지분이 9%였는데 최근에 매각해서 4.9%까지 줄었다라는 이런 공시가 나오면요. 얼마 남지 않아서 이 주주는 나머지 주식도 다 판다. 네, 그렇죠. 뭐 다 팔 가능성이 높다는 높다. 게 나타나는 거고 예전에 사실 여객 펀드나 외국인 투자자들 경우에는 자금 출처나 펀드나 연계성을 알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서요. 5%를 맹점을 사실 여기에 나오는 이제 공시의 그 개인정보도 포함이 되거든요. 얘가 누군가가 5%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사거나 팔거나 했다라면은 결국엔 개인정보 누가 팔았는지 그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개인정보가 나와요. 근데 이 부분들을 고지고대로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객 투자 펀드나 또 미국 M&A, MBA 출신 그리고 뭐 투자 임원 이렇게 공시로 포장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사실 실제는- 이걸 실제 까보면은 그렇지. 명동 사채업자 또 뭐 브로커 명동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우리 방송에서. 이게 많이 메카잖아, 나오니까요. 메카. 자본시장이 한국 자본시장의 메카. 이 경우도 많이 나오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 좀 조심해야 된다. 근데 어찌 거꾸로 보면 또 우리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뭐 외국인이 들어왔다, 뭐 미국 MBA 어떤 뭐 그리고 출신이다 경영진이 그러면 그렇죠. 출신이다 그러면. 다 먹고 들어가니까 또 신뢰를 많이 하는 게 있으니까 네. 그걸 거꾸로 이제 뒤집어 씌우는 거네, 감투를. 그렇죠. 이게 지분에 대한 공시에 대한 부분도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5% 미만으로 떨어져 놨다면은 이제 주가에 이제 좀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그렇지. 패턴을 좀 알아챌 수 있지 않을까. 상당 기업들 주가 급락을 만들기 위해서 뭐 이런 그런 명분. 아니 근데 여기서는 개미들이 틀릴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면 아까 그 사고 났을 때 5일 이내라 그랬잖아. 임원 주주 지분 변동 같은 경우는. 네. 네. 근데 이게 재미난 게 실제적으로 봐. 내가 월요일 날 샀어. 이게 중요한 월요일 날 샀어. 사거나 팔거나. 그런데 네. 월요일 날 사면 그게 수요일 날 들어오잖아. T 플러스 2니까. 네. 그러면 그 말들이 영업일수 기준이니까 보고는 언제까지 하게 되냐면은 수, 목, 금, 월, 하.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하는 거야. 이미 5일 동안 8일이지 8일. 8일 되는 거죠. 7일 동안에 주가 변동성은 벌써 예를 들어서 먹튀할 수도 있고 맞잖아. 내가 다 사놓고 7일 있다가 공실하면 되는데 4.9에 있다가 1% 사가지고 5% 딱 들어가면 개미들 덜러붙을 거 아니야. 그럼 딱 판다니까. 아, 지금 우리 대건이 형 같은 경우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네요.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보통요. 아니, 주식을 이제 하나를 사게 되면은 이게 카운터가 결제 결제 일수가 기준이니까. 아이 아, 장난해 지금? 몰라, 저. 아 이거 왜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네, 요즘은 이 5% 룰이란 것도 네. 결과론적으로는 사실 이제 공시를 좀 디스클로저 다른 거 연락을 잘 해놨는데 이게 당한다니까.
어떤 의도는 뭔지 알겠으나 의도는 좋으나 실질적으로 제도가 예. 결제라는 그 일수 때문에 당한다고.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지 이게. 그렇지. 예, 의도는 좋았으나 음. 좀 부족하다 이런 거죠. 아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 버리네. 아니, 근데 이게 모르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 그럴 수 있죠. 결제에 대한 어떤 감각.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조금 급등하는 그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급등이요? 급등 물론 아까 또 5% 솔깃하죠. 정도 이제 공시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급락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급등이 되는 경우도 그러니까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공시와 뉴스. 그러니까 HTS가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것들 유혹하는 거거든. 예전에 HTS가 없었다면 사람들이 이 주식에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잘 모를 잘 거야. 모르죠. 아예 모르죠. 네. 근데 지금 HTS 보면 뭐 막 나오니까 여기서 오늘 내가 두 번째 다룰 거는 호재성 뉴스 뉴스구나 난발. 뉴스. 호재성 뉴스 난발. 슬래로 오늘 네. 홈캐스터가 지금 3일 연속 점상이야. 홈캐스트 셋톱박스 만든 네. 애들이 걔네들이 한 지난주 며칠이더라? 오늘 주초인가? 어디 뭐 바이오 기업에 투자한다 그래가지고 그 바이오 기업이 하필이면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 그 바이오 온 거야. 그러니까 막 홈캐스트 사학과 세방 바로 홈캐스트 지분 조금 갖고 있는 그 사장 중에 한국 전파기지국이라고 있거든. 네. 그 이제 그 사람 그 주식도 날라갔어. 근데 오늘 내가 세봤어. 홈캐스트 뉴스플로 9시 장 전부터 장 끝날 때까지 우리 17번 나왔어. 자, 기사가 17번 똑같은 내용이 이걸 한번 해줄게요. 보통 이제 주가들을 올릴 때 이건 내가 실무에서 뛰는 일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주면 보통 이제 보면 공시 중에서 고스닥 이런 게 많아. 그렇죠. 신사업 추진한다. 신사업 추진. 많죠. 신사업 단골 추진서. 메뉴죠. 신사업은 도대체 뭐야? 신발 사업이야? 뉴 비즈니스 신사업 추진. 그리고 바이오주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 임상 개발. 그렇죠. 이놈의 임상은 원래 1, 2, 3, 4이 끝나잖아. 네. 근데 꼭 보면 일상 한 번 하는데 하루 10번씩 내요. 그리고 이제 결과 나오기 전에도 또 계속 계속 나오지. 되고. 그럼. 그러니까 딱 보통 이제 임상 한 1상은 조금 재료가 약하고 보통 3상 정도 가면 웬만하면 점상이거든. 어떤 신약 개발 그리고 신기술 개발 테마주에 많이 붙지. 네. 뭐 요새 뭐 그 뭐냐 그 사물 인터넷 아니면 뭐 프린트 이런 것들 요런 뉴스 호재성 뉴스를 포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게 우리가 이제 볼 때 뉴스가 나올 때도 이 뉴스에 큰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는 바로 성장성. 그러니까 지금은 실제가 안 나오더라도 우리는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가능성이죠, 가능성. 여기에 어떤 가능성의 팩트에 따라서 주식의 상승 탄력이 많이 달라지거든. 그걸 이제 거꾸로 이용하는 거지. 그래서 기사들이 보면 내용을 쓸 때도 참 글을 싸게 잘 쓴 기사는 잘 올라가고 그것도 그냥 공시 담당자들이 글을 적잖아. 네.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신사업이라 그러니까 뭐 신발이라 그랬니? 예를 든 거야. 짚고 넘어가. 자, 예를 들었어. 내가 공시 담당자야. 네. 신발을 만드는 회사가 자동차를 만든다는 공시를 해. 자동차 사업에 진출을 한다. 진출한다. 그러면 조금 뭐 느낌이 어때? 신발이 자동차? 좀 너무 언밸런스하죠. 너무 언밸런스하지. 네. 삽질이지. 그지? 삽질이죠, 삽질이지. 근데 만약에 신발을 만드는 회사가 요새 테마처럼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무슨 칩을 신발에 넣는다. 오, 괜찮네. 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신발의 어떤 뭐에 따라서 뭐 그러겠다 쳐. 재료 조합이 잘 됐네요. 재료 조합이 잘 되죠. 이걸 그림이라 그래. 음. 이런 그림들은 잘 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뉴스를 볼 때 딱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는 사실 홈캐스트하고 바이오는 전혀 아니거든? 맞잖아. 셋톱박스 만든 회사하고 바이오는 전혀 아닌데 왜 3.4인가 보니까 황우석 때문에. 줄기세포 그러니까. 야, 근데 이거는 진짜 네. 이런 거 좀 보셔야 되고. 공시가 나온다고 해서 자, 이제 우리는 내가 조금 전에 말한 거는 그러니까 HTS에서 뉴스에 나오는 기사의 어떤 그 성장성을 가지고 과연 이 회사가 하고 있는 본업하고 다른 거와 어떤 게 매칭되는지를 이는 봐야 돼요. 이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뉴스를 읽어내는 우리의 눈을 좀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거 아니면 안 되고. 자, 이제 아까 말했잖아. 홈캐스트가 17번 걸렸다 그러잖아. 네. 그러면 공시라는 게 보통 안 좋은 공시는 장 끝나고 할 때가 좀 많고 4시 끝나고. 네. 근데 좋은 거 할 때도 많아. 근데 그거는 조절을 해요. 언제 할까? 몇 시에 할까? 그것도 다 조정을 하고 오늘 몇 번 보낼까? 오늘 그리고 기사는 어디 매체 어디를 통해서 몇 시에 보낼까까지 다 짜고 들어간다고. 그냥 전략이 없진 않겠지. 그냥 막 뿌리겠어. 그러니까 개미들은 잘 헷갈려야 돼. 만약에 호재성 기사가 10시에 나왔어. 근데 센 거다. 근데 주가가 좀 10시에 나왔다 픽 올랐다가 내려가잖아? 나는 손절이 1%야! 그리고 손절하면 안 돼. 항상 그러지만 보통
오전에 한 번 쏘면은 남들 조금 방심하고 정신 먹고 1시간 남겨놓고 한 번 더 쏘거든. 그런 거를 좀 캐치하면 매매를 할 때 아침에 못 달라붙었다가 공시가 괜찮아. 상가가 말 수 없고 괜찮은데 조금 밀리면 웬만하면 2시에 나온다는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공시도 이제 그 기사 내 이야기다. 아까 홈캐스트가 17번 긁었다 그랬잖아. 네. 이게 이 회사에서 언론사에 돼가지고 17번 긁었다고 헬라 한 게 아니라 이 정권부 기자들이 보면 보통 이제 다트라 그러지. 공시. 네. 전자공시 때는 다트에서 기본적으로 긁는 애들이 있어. 그 긁는다 그러거든. 공시가 기업들 공시 긁어가지고 그대로 기사 내버리는 거. 전혀 없고 그냥 그대로 팩트만 긁어버려. 똑같은 내용으로 그냥. 긁고 그 다음에 특종이 한번 나가면은 애들이 자동적으로 붙여버려 계속. 그러니까 A 매체에서 1번 빠따 치면 2, 3, 4, 5, 6번이 쫙 붙는 거지. 근데 그 종목이 상한가를 가거나 하한가를 가면 개떼같이 돌려붙지. 그렇지. 계속 수급이 또 불러오고 매수가 매수를 불러오는 자, 것처럼. 여기서 그러면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주면 어떤 종목이 있는데 장중에 기사 하나 띵 나오고 한 놈도 안 붙어. 그럼 그 기사는 기사빨이 없는 거고 재료가 약한 거고. 기사가 빵빵빵 터뜨려준다. 그러면 이미 회사 내부적으로 이 기사를 가지고 주가를 올려야겠다는 의지가 있다. 표명된 거다. 아. 이런 것만 조금 알면은 꼭 보면 이제 이게 옛날에 그 매매로 치면 공시 매매라 그런 게 있잖아요. 단타, 초단타. 네. 초단타가 있어요. 나도 가끔 하는 짓인데 재밌거든. 그러니까 쏙 들어갔다 그냥 쏙 나오는. 뉴스 딱 뜰 때 딱 사가지고 샀다 파는데 한 10분 안에 나오는 거 5분 안에 나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재수 없으면 물린단 말이야. 그렇죠. 왜냐하면 푹 붙었는데 내가 실수로 1000줄 사야 되는데 10,000줄 사버린 거야. 물론 100원짜리 100원짜리. 네. 어쨌든 간에. 근데 그게 10시밖에 안 됐어. 그럼 5시간은 버텨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이 종목이 최근에 뉴스 플로우가 어떻게 나왔고, 뉴스의 어떤 그 매체, 내가 좀 똑똑해 보이지 않니? 안 그러구나. 늙어 보여. 오죽하면 그 뉴스 매체를 쓴 내 기자 이름까지도 쫙 필터를 해본다니까? 그러면 이 기자는 이 기업을 팔로잉 하고 있구나. 거기까지 보면, 뭐, 여기까지 하면 개수작일 수는 있긴 있습니다만은, 거기까지 조금 생각해 보면, 호재성 뉴스 남발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덥석 잘못 산다든지, 아니면은, 놓쳤다고 아까워할 필요 없이 냉정하게 좀 보면은, 이 제도는 아니죠, 이거는. 제도가 아니지만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흐름을 캐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이런 내용도 있겠네요. 어떤 한 명의 기자가 계속해서 그 기업을 관리하는 그 기자가 계속 붙어요. 있어. 그죠? 담당이 있어. 그러면은 그 담당의 기사가 계속 하는 거 보면은 그 기사의 강약 조절에 따라서도 주가의 움직임 자체도 좀 캐치해낼 수 당연히 있겠다는 기업 거네요. 입장에서는 자기들 PR도 중요하니까 네. 커버해주는 기자를 자기 네트워크로 갖고 있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기자가 어느 정도의 수위 조절을 하지. 좀 세다. 그러면 좀 강하게 푸시를 하고. 또 약하다. 아니면 좀 약간은 일부러 그러진 않지만 어떤 그것도 파트너십이니까. 볼 거 많다. 기자 이름까지 봐야 돼. 저는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그 5% 룰을 얘기를 했으니까. 호재성 뉴스까지 얘기했죠. 네. 이제 보통 기업들은요. 이제 증자들을 할 거 아니에요. 유상증자. 이렇게 해서 또 타이밍 놓쳐버린 또 투자자들도 있고 갑자기 기업이 대규모 갑자기 증자를 한다고 해버리면은 주가가 막 실망 매물 나오고 해서 주가 막 쫙쫙 빠져버리잖아요. 근데 이 타이밍을 놓친 주주들이 이제 하는 방법에 대한 그 공시에 대한 꼼수들.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게 있어요. 증자를 이제 실시하려면은 주주들이 증자를 참여를 유도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권하는 그 주식을 계속 줄이기 위해서는 청약일까지 주가를 최대한 띄우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발생돼요. 그러니까 보통 유상증자 나오면 주가 쫙 빠지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나서 이제 청약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기업들이 이 실권주들을 막기 위해서 주가를 좀 부양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건 많이 하지. 네. 실제적으로. 그래서 사실 이런 거잖아요. 주가가 유상증자 발행가보다 높아야 청약률이 높아지겠죠. 그만큼 이제 그 할인율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주의 깊게 살펴보면요. 청약일이 다가올수록 CEO 인터뷰, 그러니까 회사 그 대표의 인터뷰들, 이런 기사들과 또 각종 호재성 재료를 이제 동반한 이런 재료들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적지는 않아요. 사실. 좀 이렇게 묶이네요. 이렇게 앞에 내용하고. 네. 그러면은 기존 주주와 또 일반 투자자들은 유상증자 참여를 결국에는 유도를 해서 너네 이제 참여해봐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인 거고, 결국은 주식 발행을 하고도 이제 초과된 금액을 이제 무상증자로 또 진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자금 조달 없이
물량 부담감이 계속 늘어나는데 얘네들이 만약에 이게 좋겠어요? 그리고 상승장에서는 물론 이게 적지 않은 매력으로는 다가올 수 있겠지만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과연 이게 얼마나 매력이 있을 것이냐. 보통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만약에 돈이 없거나 혹은 물량을 늘리기 싫은 사람들은요. 배정 기준일 이후에 주식을 팔아서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그 판 금액을 가지고 청약대금을 납입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 특정 종목 혹은 국가에 대한 투자 규모가 국가처럼 이게 투자 규모가 정해져 있는 일정에 제한되어 있는 애들은요. 뭐 기관이나 뭐 외국인들이 실제로 이 같은 방법을 써요. 일부러 그 유상증자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보유 지분을 뭐 얘가 룰 자체가 5%밖에 안 된다. 근데 무조건 이거를 유상증자를 받아서 그 메리트를 늘려나가게 만들어 놓기 위해서 그런 꼼수들을 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중을 일부러 줄이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기는 어느 정도 청약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물량이 나올 가능성을 반드시 대비를 하자. 이건 누구나 좀 다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우리가 많이 좀 망각하고 아니야, 있는. 많이 몰라. 네. 그걸 보면 많이 모르더라고. 그럼 청약일이 다가오면 주가를 기업 그러니까 보통 청약일이 다가오기 전에 주가가 그렇게 쭉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타이밍에 맞춰서 야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러지 말고 그렇지. 끊어가자. 그러니까 이거. 막상 그렇죠. 청약일 D-Day 한 2, 3일 전부터 주가가 빠진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 돼요.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한도율 그리고 기관 투자들이 많이 붙어 있느냐 혹은 그 기업의 그 기업 개요 막 이런 데 뭐 요즘 HTS 잘 나와 있잖아요. 지분율들 이런 걸 좀 살펴보면은 거기서 좀 깔딱깔딱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뭐 운용사들도 있고 뭐 연기금도 있고 이렇게 걸리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 반드시 한번 들어왔다 들어가니까 얘네들도 치고 빠지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잘 우리가 유심히 보자라는 거죠. 근데 예전에 보면 이거 청약 그 개미들은 청약하는 게 원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없더만. 물려가지고. 그렇죠. 물려가지고. 물리고 나서 물려가지고 장투가 되다 보니까 유상증자까지 자기가 물량을 받지. 돈이 어딨어.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아, 형. 아니, 아까부터 지켜보고 있었는데. 뭐 하고 있는 거야? 아, 밥이랑 먹자. 근데 이제 단타하는 사람들은 이제 청약 이벤트가 있는데 주가가 올라가면 이런 게 있다 그런 이야기잖아. 네 그치? 그런 거죠. 청약은 뭐 예전에 주택 청약 부금 넣을 때 막은 안 해봤는데. 그 요새 전부 때 보니까 지하철에 그런 거 그 팔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어떤 거요? 그게 청약 통장 삽니다. 그런 것들 안 봤어. 아, 그럼요. 당연하죠. 그 이제 부동산 가시는 분들이 가져가려고 그러나? 네, 그런 것도 있고, 여기 뭐 이런, 뭐, 야, 시프트나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돈 좀 얹어져 주나? 그건 아니고요. 뭐 장기 전세 이런 자격 조건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맞추려고 아. 청약상 필요하거나 살려고 하는 데가 있어요. 돈이 궁해서 통장 하나 팔아야 되겠는데. 통장 얼마? 자, 맨날 잘해. 자, 아까 우리 조금 뭐 양 대표가 했던 거 비슷한데 공시 중에서 이제 개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매각, 배가 인수. 그리고 가장 뜨거운 종목들 경영권, 뭐 분쟁 이런 것들 보면 주가 날아가잖아. 지금 불꽃 패턴 나오죠 이제. 지금 현재 이제 4월 현재도 보면 올해 한 2월 달부터 지금 경영권 분쟁이 붙어 있는 종목 중에서 내 관심 종목 706번에 쓰고 있는 700개요, 관심 종목. 어디 증권사 거 쓰세요 HTS? 나는 대신 대신 관심 종목 706번 13번부터 21번까지 있는 종목들입니다. 경영권 싸움 현재 붙어 있어가지고 주가가 미친 듯이 움직이는 종목, 예, 선풍기, 신일산업, 그 다음에 PC 디렉트, 뭐 크리스탈 지노믹스, 또 뭐 농업바이오는 사실 경영권 분쟁은 아닌데 농협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세금 문제도 있고 지금 농협으로 이제 핀수가 확정됐나? 일단 핀수 이야기 때문에 좀 많이 들어온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사실 이제 신일산업 같은 게 최고 좀 많이 뜨거웠거든. 네. PC부터 이야기할까? PC 디렉트 같은 경우가 우리 주총 때 그 이제 모 자문사에서 네. 그 자문사가 좀 말이 많은 자문사지. 말이 좀 많은 자문사인데 그 자문사에서 S 모 자문사가 이 PC 디렉트였던 경영권 참여를 목적으로 들어갔다가 결과론적으로는 주총에서 쳤어. 표대결은 이겼었는데 거래소에서 그 지분율에 있어서는 인정을 못 해주겠다. 그래갖고 지금 소송이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신일산업 같은 경우는 또 뭐 일반 개인 투자자 황노무사. 야, 노무사가 돈을 그리 많이 버냐? 노무사 많이 벌죠. 노무사 뭐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직원 회사가 있으면은 그 직원들의 뭐 계약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조율해주는. 예전에는 노무사들 뭐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노사 문제가 항상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최근에 이제 뭐 노동법 쪽 개정되면서
그 직원들에 대한 너무 계약서라든가 연봉 계약서나 이런 것들을 정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아, 회사 입장에서는 노무 문제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방지하는 차원이고 또 나라에서 그런 노동법을 계속 개정하는 거는 노동자들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중간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하여튼 돈을 많이 번 것 같아요. 개인 요즘에 좀 투자가 번다 그러더라고요. 네, 개인 투자자 황무식이 노무사가 실제적으로 친일 산업 경영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1월 달부터 내가 보니까 지난 이후 1월 달부터 붙었던 것 같은데 붙어가지고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제 3월 31일 추천 끝나고 네. 좀 전에 거론됐던 종목들이 다 흐지부지 끝났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쉽게 말해서 적대적 M&A를 가장한 아까 우리 처음에 했던 비슷한 이야기인데 단순 투자로 들어왔다가 예를 들어서 경영 참가로 바뀌는 그런 거로 활용하는 건 대부분 추총 전후에서 많이 움직이니까 오히려 그럼 거꾸로 그걸 해석하면 추총이 끝나고 나면 막연한 기대감을 갖는 것은 무리다. 왜냐하면 표대기라는 것은 추총에서 지분율이 확정이 돼야 되고 네.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정관까지 변경을 해야 되니까 오히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거는 짧게 할 건데 지금 시장에서 경영권 분쟁 관련돼 가지고 있는 종목들 신일산업, 피시디렉터 관심 종목 706번에 있는 겁니다. 이런 애들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나도 잘 몰라요. 이게 추총에서 표대기를 치더라도 공개관 입장에서는 그 소송 또 법원이 계속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진행 중이긴 한데 핵심만 간단히 말해주면 결과는 아무도 몰라. 대신 이 종목을 가지고 단타를 치고 차트를 보고 매매하는 분들은 100% 당한다는 거. 그다음에 추가적인 지분을 매입해서 표대기에서 이긴다? 1년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지. 정기 주총이 어차피 1년에 한 번씩 하니까.